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8월 24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경마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배당파는 여지없이 인기마들, 예측대로 인기마들이 좀 인기를 누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주들이 의외로 많았던 한 주간의 경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월말 경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또 한 주가 남아 있죠. 토요일 경마와 또 다음에 그 9월달 경마가 같이 겹쳐 있는데요. 이번 주 편성을 보면서 월말 경마답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한 각 등급의 좀 부진영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좀 많다. 그래서 저는 전반부 쪽은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식 의원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사실 좀 예측을 하고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한 주일 것 같다. 또 더더욱 경주로가 좀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마 고객분들이나 저희나 추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용이해진 그런 한 주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컨디션이 이제 좀 많이 말라졌기 때문에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전에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주로 컨디션은 1경주부터 3경주까지 부진마들이라도 좀 기록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후반부를 좀 적용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지고요. 이번 주가 1600m 서울 경마가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에 1600m를 뛴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1600m를 만들어낼 거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마사에 뜬 것을 보고 야 저렇게 뛰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때요? 예, 일단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습니다. 좀 위험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지배적으로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주를 치러보고 저희들도 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렇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600m에 출전한 마필들도 사실 초반에 다른 경주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몸싸움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반서부터 막 서둘러서 어떤 경주 운영을 펼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인을 좀 먼저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네. 한번 그 마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주로 현황 거기에 보면 1600m를 어디서 뛴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예측 그때 그 일요일 날 그 경주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600m 경주를 보면서 제주 경마 1400m를 생각했어요. 그 한라마 경주 1400m 보면 코너에서 튑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나 2번 게이트 추임마가 앉아 있어도 그 자리를 잡고 있어도요. 이게 바로 코너가 들어오기 때문에 늦발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닥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1600m라 하지만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 추임마도 안쪽 게이트 말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6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4경주와 7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으로 치러지는 경주. 정말 그 한치 앞을 모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평가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걸음의 변화를 줬던 7번마 클리어 스토리를 좀 더 우세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종철 위원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일단은 5번마 캡틴 베스트가 게이트 이점도 있고 선행 능력은 클리어 스토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쪽에서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앞선을 공략하기가 좀 더 5번 캡틴 베스트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번마 어차피 비슷한 능력입니다. 이번 경기에 출전한 마필들이 운도 좀 따라줬을 때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량들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아직 높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5번 캡틴 베스트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5번마 캡틴 베스트. 저는 7번마 클리어 스토리. 이 두 마필이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세훈 기수가 기수하는 8번마 스펙터킹과 그리고 데뷔전에 인기를 많이 누렸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6번마 한센 블레이드란 마필이
이게 좀 답보 변환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아예 선두권을 장악하든 힘한 배를 하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6번 한센블레이드는 지난번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꼴찌했던 이유 재결 리포트에 보면 이게 양 앞다리 저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얘한테도 편성이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6번마 한센블레이드하고 8번마 스펙터켄 이 두 마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번만 한센블레이드는 뭐 재결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다리 쪽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복귀로 직전 모습이나 그러니까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사실 뭐 초반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고 괜찮았었는데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스트에 묻어진 것 같은데 여튼 뭐 다리 상태가 아직 100%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호전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8번마 스펙터퀸의 경우는 일단은 뭐 박상우 기수가 타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기는 할 마필로 평가를 했는데 42조에서 이번에는 뭐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뭐 교체시키는 뭐 그런 전략까지 내비친 이상 뭐 최선은 필연이다라고 뭐 당연히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한센블레이드를 언급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김철철 의원이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명항이 경주를 치렀던 경주에 이 명항이 약하지 않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주인데 우리 김철철 의원이 표현했죠. 발주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명항보다도 같이 뛰쳐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캡틴 베스트나 클리어 스토리가 주행14 때 순발력을 발휘했다지만 발주 고유 능력은 한센블레이드가 느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블레이드는 그 현장 컨디션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1경주는 김정철 위원은 5번마 캡틴 베스트를 추천했고요. 저는 7번마 클리어 스토리를 좀 더 강하게 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지난 그 1300m 늘어난 거리에서 인기를 누렸지만 입상이 실패했던 3번마 레드선 중심으로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 역시도 3번번 레드선이 뭐 좋아 보이는 전력이고요. 성장세기 때문에 충분히 뭐 현거리 1300도 경험도 있고 이 편성에서는 해볼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파트너로는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8번마 캐러시커가 근래 들어서 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컨디션도 좋고요. 뭐 윤태혁 기수가 기승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추입형의 마필로서 윤태혁 기수하고는 호흡이 좀 잘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3번, 8번 이두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캐러시컷은 지난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번에 윤태욱 기수를 경영했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현준 기수가 많이 참고 한 발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주목해야 되는데 윤태욱 기수가 정말 잘하는 것이 정말 딱 붙들고 정말 그 취입 타임을 제대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마 캐러시컷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번마 패스티스트 이거는 선행 찬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조교사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일단은 뭐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뭐 번호 좋고 이러면 충분히 자기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는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8번마 캐러시커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더 뭐 내용적인 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그리고도 팔리면서 사실 안 될 만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뭐 김준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경주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3번마 레드선 중심으로 해서 8번마 캐러시커, 1번마 패스티스트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연령 오픈 결정 경주. 여기는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고 4번마 피스 오브 룰즈란 마필도 선행선이 좀 자유로운데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소한 우세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 김석철 의원은 이 경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스 오브 룰즈가 지난번에는 라스트에 정말 레드선에게 이 경주에 나온 레드선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잡힐 뻔했는데 그때는 잡혀야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래서 그래. 당연히 안 잡히기를 그랬던 마지막까지 마음을 좀 졸였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무릎이 이제는 좋아져서 훈련감도 높이고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투르루비 쪽에서 음. 뭐 선행을 뭐 무리한 선행으로 레이스를 푸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4번마 피스 오브 룰즈는 이번에는 그냥 편한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선 운영으로 직전에 좀 불안했던 그런 모습을 상쇄시키는 그런 경주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투루루비 집에서는 따라가겠다 이런 작전을 좀 뭐 집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알겠습니다. 없는데 예. 조교사님의 진단은 지난 경주 좀 무리했다. 안토니오 기수가 그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앞선을 장악하려고 맘먹고 타면서 탑 아필들과 이 힘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탔다라는 데서 뭐 분명히 작전도 그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선입권 최적의 포지션을 잡은 이후에 결승선에서 이 취입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지자라는 게 작전 내용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통역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안토니오가 좀 서둘러서 운영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요즘엔 조급증.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트루루비는 아마 따라갔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긴 마필입니다. 예, 주행 심사 때 보면 따라가는 전개에서 종반 걸음을 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걸음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트루루비가. 저는 그에 반면에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경주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주철 위원은 4번마 피스 오브 룰즈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5번마 트루루비도 약하진 않겠지만 6번마 쿠카켓이란 말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데뷔전에 인기를 누릴 것이다. 근데 선두권을 나서지 못하면 검증이 필요한 마필. 그리고 단 한 번 입상이 좀 실패를 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따라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껏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저는 6번마 쿠카켓도 기습을 할 수 있는 경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거리가 늘었지만 6번마 쿠카켓 이제는 좀 인기에서 조금은 밀려나는 있는 말이에요. 근데 6번마 쿠카켓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좀 살펴볼 말이 있을까요? 예, 뭐 안쪽에 있는 2번마 페더럴 퀸도 뭐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취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난번도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변화가 또 기대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는 4번마 피스 오브 룰즈, 5번마 투루루비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살펴볼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2번마 페더럴킹 그리고 6번마 쿠카켓 이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시내 마필 간의 1300m 대결이에요. 1300m 대결인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승부 경주를 갈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6번마 스트레토 그리고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7번마 럭키법전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평가됩니다. 저는 이 두 마필이 들어오면 제가 추천드린 마건은 적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이 경주에서 저는 향후 발전 기대치를 보면 가장 위에 있다라고 평가해요. 그 말을 중심으로 놓고 이번 경주를 도전해볼 작정입니다. 1300m 거리라는 점, 이 점이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준비해봤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자, 여기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여기는 초반에 좀 무리하면 라스트에 힘을 못 쓰는 마필들이 사실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승급전입니다만 1번 정조의 꿈은 확실히 성장세라는 게 뭐 도드러진 마필이고 또 추입형의 마필, 뭐 선추입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까지 있고 충마로 굳이 선정을 하자라고 하면 1번마 정조의 꿈을 조금은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경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경주가 레이스가 빨랐다 느렸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뭐 더 뛰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정조의 꿈을 탔던 유수환 기수가 지난주에 그 실골프 가지고 또 대상 경주 실골프가 대상 경주 10승을 했답니다. 근데
그 유산 기수가 기사할 때 보면 이게 좀 약간 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말하고 조금 호흡이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몰루 기수가 지난번에 앞에 싸웠던 경주였잖아요. 해랑하고 하이트 고켓인가요? 두 마필이 싸웠던 경주에서 뭐 곱게 최적 정리하고 들어왔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몰루 기수의 기승술 더군다나 1번 게이트입니다. 승급전인데 저도 1번마 정주급이 조금 낫지 않나. 정계상 말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정계상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마 어떤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스피스의 경우는 인기 마필인데 저는 뭐 복귀로만 보면 이 마필 사실 안 보고 싶었습니다. 라스트에 뭐 너무 섰고 뭐 심한 경합도 아니었고 그렇더라고 5월 25일 날 우승할 당시도 뭐 그렇게 뭐 여유가 있었던 걸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주에서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6번 어스피스가 많이 좋아졌고 결정력 보강에도 정말 충실히 노력을 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번 경주 6번 어스피스는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제가 미리 분석했던 그 내용대로는 뺄 수 없는 그런 인기 마필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경주 4경주 다음에 5경주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승부 경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번, 6번 맞고는 빼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8번 맞 늘프른켓은 선두권을 좀 장악하는 게 좀 유리하죠. 이게 안으로 좀 기대는 말이고 주행중 고개가 높습니다. 57을 알고 있는데 따라가서 얼마나만큼 뛸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한 마필은 좀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3번마 킴퍼스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경주 좀 마음 놓고 이제 아예 바닥에서 찍어봤어요. 근데 걸음이 좀 덜 나왔죠. 이 부분을 어떤 타임으로 가져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1000m에서는 3번마 킴퍼스원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번마 늘품캐스는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부중도 높고 일단 뭐 훈련 시 직전 입상 시만큼의 컨디션은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훈련 변화가 있던 마필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부담 변명을 보고하는 것 같고 또 뭐 빠른 마필은 일단 어스피스도 있고 기분 러너도 있기 때문에 8번에서 굳이 선행을 뭐 밀어서 원래 스타일대로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세 마리가 다 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교사님과 박태정 기수가 뭐 작전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부담 중량 사실 쉽지 않다. 3.5가 증가된 부중은 사실 이마필에게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8번 늘프린켓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번 정직꿈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계상은 유리하다. 그리고 6번 어스피스는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여기는 김득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에 약간은 좀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까요? 김득철 위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 6경주 뭐 이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인기 마필들 위주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경주는 분명하게 좀 압축을 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승부처로 한번 선정을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하고 뭐 저는 그 어린 말들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인기말에도 이번 네. 경주 자체가 기본 배당은 어느 정도 뭐 형성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압축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좋습니다. 경주입니다. 인기맛 접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 내가 강축이야 얘 놓고 A란 말을 놓고 쭉 나라비로 줄을 선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배당도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여러 군데에 우리가 속된 말로 빨간 군형이 좀 뚫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경주를 축 잡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공략한다 해서 적중을 한다면 여타 경주보다도 한 수정면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6경주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감성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 경주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인기마 난타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저도 인기마 쪽에서 옥석을 가겠지만 노려볼 가치 있는 복병마도 반드시 안고 간다. 어찌 보면 좀 더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더라고요. 뭐 저 역시 인기마를 놓고 때리겠지만 빈기 상대적으로 인기에 밀려 있는 말을 좀 더 주력권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7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좀 현등급의 약간의 좀 부진형 마필 간의 대결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세마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6번마 문학 애가티 지난번에 인기를 많이 모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볼까? 이게 이제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김준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8경주에 너무나 저희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도 5번마 금화 어노이트를 지난 경주 방송에서 제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뭐 김동수 기수가 원체 잘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미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미웠는데 여튼 뭐 김덕현 기수가 이번에 안장을 하는데 뭐 일단 다리 쪽이 좋지를 못해서 계속 성적이 기대에 비해서 못 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김동수 기수가 너무나 잘 타준 거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현장에서는 이 마필 또 안 부를 건데 여튼 그 점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 너무나 제가 자신 있게 이 마필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좀 안 좋았고요. 자, 김준호 위원님이 일단은 뭐 질문한 6번마 문화의 카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기마였는데 박태종 기수가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문책성은 아닙니다. 정익조 교사랑 뭐 박태종 기수는 뭐 굉장히 뭐 동기면서도 뭐 두텁고 정익조 교사님은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 잘 챙기는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주님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나니까 당연히 기수를 교체를 또 뭐 저기 어필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세영 기수는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박태종 기수는 굉장히 좀 아쉬워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리고 세영이가 타면 조금 더 스타트도 아마 이끌어낼 것이다. 본인보다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 세영이가 타면 조금 더 스타트도 좋아질 것이고 본인하고는 좀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번마 문화의 카티는 정말 요번에 좀 성적이 좀 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11번 케미블루란 마필을 1700m 경주인데 얘를 놓고 승부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이런 표현할게 뭐 박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 잡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를 뭐 여기 보면 항표마도 있고 금화오는 뒤가 있고 케미블루가 또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근데 케미블루는 그 전의 경주를 보면 D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발주를 끊고 중속이 나옵니다. 발주가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속이 나오는데 그 중속 때 보면 말하고 싸워요. 왜? 내가 선행을 못 가니까 붙드는 거죠. 그래서 중반에 보면 어떨 때 뭐 제대로 못 붙들었을 때 보면 선두권 외곽까지 붙습니다. 그러고 사코너 돌고 결승전에 보면 뒤로 빠꾸가 들어가죠. 아직까지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지난 경주가 1700m지만 지난 경주는 발주가 늦어도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으로도 선두권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또 어려워요. 그 경주를 그런 경주를 만났을 때 케미블루한테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표마의 컨디션은 분명히 살펴라. 케미블루가 여기서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따라가는 종류는 그만큼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본만 항표마는 그래도 뭐 이번에 가져가야죠, 그죠? 이건 머리로 봐야 되는 레이스죠.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는 첫 부담 중량에 너무나 좀 공백도 약간 있었고 고전을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 뭐 5kg, 500g 차이입니다만 그거는 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뭐 경험을 해봤고 적응도 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뭐 하만식 기수가 늘어나게 레이스를 풀 것이고 아마 선행 가는데도 아마 견제 세력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이번 레이스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뭐 저는 1번, 6번, 1번 요 투마피를 먼저 관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려봤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단촐한데 저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철 씨는 어떻습니까? 예, 뭐 최강팀 선발전이기 때문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여기는 뭐 그냥 뭐 전투입니다. 1200m 거리에 뭐 앞뒤가 다 있는 마필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상승세면 뭐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최근 또 부진했으면 뭐 조교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서 마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쓴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난타전 경주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마이오크가 직전보다 상키를 부진이 늘었어요. 네. 지난번에 기습을 가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버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일단은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3번만 마이오크 진짜 아픔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픔이 있어서 진짜 너무 아픔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선행을 나서서 견제만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9번 가온포스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요. 그러면 뭐 그 정도의 부중은 지금 뭐 4등급까지 뭐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6등급, 5등급은 또 다르니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긴 합니다. 가온포스가 이제 거세하고 이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외곽 게이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냐도 이제 중요한데 가온포스는 대상 경주에서 어쨌든 간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때 보면 얘가 좀 그 약간의 뭐 선행 경합이라고 할까요? 이러면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인데 우리 김지철 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경험이 붙으면 좀 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대를 좀 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좀 겁이 좀 있는 마필이죠. 겁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거세하고 순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두 번째 경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6번만 룰주지천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 호크가 어찌 보면 이 밀어서 나가는 마필이지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56을 달고 있는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직철 의원은 여기서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사실 이번 경기 1번 말을 뭐 지칭하는 것도 좀 잘못된 뭐 그거지만 사실 뭐 1번, 6번 빼놓고는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7번도 지난 경주 뭐 라스트에 붙들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끝걸음이 너무나 좋았고 뭐 다 뭐 이길 것처럼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뭐 이마필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은 2주 만에 썼다라는 거는 좀 알고는 가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에이스 트리플도 오랜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마필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복병으로는 이번만 머니 포켓을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뭐 훈련 상태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좀 많이 좋아졌고 공백이 김에도 불구하고 다리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점에 이번만 머니 포켓도 저는 뭐 앞선이 좀 싸우고 무너진다라고 하면 좀 관심을 갖는 복병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마 사이먼 리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월달 경주에 이걸 승부를 갔나요? 그럴 겁니다. 근데 올라오다 말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다 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7번마 사이먼 리치 조금만 싸워주면 이런 말들이 좀 더 찬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충철 위원은 2번마 머니포켓 좀 지목했고요. 저는 7번마 사이먼 리치를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 3등급 1900m 경주입니다. 야간 경마예요. 야간 경마인데 1900m입니다. 10경주하고 11경주가 공이 1900m로 치러서요. 여기는 집중 분석 코너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김정철 위원, 먼저 충마로 보고 있는 마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 최근 한 2주 동안 집중 분석이 또 너무나 적중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좀 많이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명품 축제가 일단은 뭐 대상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현종 기수로 냉정하게 좀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그만큼 뭐 이현종 기수가 최근 많은 뭐 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을 선택했을 땐 더더욱 열심히 타야 된다는 점을 더 인지를 하고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명품 축제는 상대들 기량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싸운 클래스가 좀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마로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8번마 명품 축제는 여기서는 인정하고 싶다. 뭐 이번 레이스가 아주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1900m 야간 경마는 어떻게 뛸까요? 이 1800m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경마라는 점에서 이 레이스가 빠르냐 느리냐 이 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8번마 명품 축제는 3세 강자들하고 싸웠던 말 그래서 인정하고 싶고요.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네, 뭐 18점 하필은 6번마 보드람을 당연히 뭐 4연속 입상 중이고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뭐 장점도 가지고 있는 뚝심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1900m가 적합하기 때문에 6번마 보드람은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6번마 보드람 이게 이제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저희 방송에선 이 두 마필에 뭐 한방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딱 한 마필만 더 안고 갑시다. 7번마 바람을 그리다 짧은 말이 뭐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구력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속된 말로 독대인 것 같아요. 독대. 예, 근데 네. 뭐 기대치가 크더라고요. 1900m가 거리가 사실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종 버텨내지 않을까. 앞서는 뭐 충분히 장악을 하는 마필이고 힘한배 뭐 문세영 기수의 능력으로 좀 버텨주기를 뭐 22점 아방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는 모읍니다만 빼지는 못한 그런 마필이다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경주를 저희 집중분석 코너에서 8번마 명품 축제, 6번마 보드람, 7번마 바람을 그리다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승식으로 하면 뭐 제 예측대로 하면 8번마 명품 축제, 6번마 보드람, 그 다음에 인기를 누린 말이 3번마 원더풀 이브릴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7번마 바람을 그리다를 안고 합시다. 근데 복승식 개념하면 아주 큰 배당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승식을 조금만 생각하면 두 방 안에서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900m 경주. 여기도 1900m로 치러지는 혼합 3등급 편성인데요. 이 경주는 김택철 의원이 마지막 경주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11경주 뭐 국내산 마필인 뭐 6번마 클리어검이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정말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파트너를 자처하면서 덤비는 마필들이 사실 한 4주 정도가 좀 있습니다. 해볼 만한 편성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탈 마필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는 2마리 정도는 좀 관심을 갖지 말고 2마리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번 11경주를 3주를 가지고 좀 경마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압축하는 경주로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다른 경주보다 기본 배당이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주를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을 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한수율을 이끌어내보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김증철 위원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낮에 보면 아직도 기온이 높죠. 오늘도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예, 제가 보면 그 낮에 집에서 일을 해도 보면 저희 집에 와봤잖아요. 그냥 앞뒤로 다 뚫려 있는데도 더워요. 그 정도로 아직은 뭐 여름이. 협회 예전에 취재하셨었잖아요. 예. 투표장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알죠. 죽다 예.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낮에 있으면 그늘이 없잖아. 그늘이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고생하죠. 요즘 여름에 정말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8월달 뭐 다음 주까지 경마가 있지만 이번 주 좀 좋은 결과를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